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강의, 커피 머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로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데 저도 지금 이게 두 번째 하는 거라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 머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커피 머신이라고 하죠. 커피 머신. 근데 커피 머신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라인딩입니다. 그라인더. 무슨 말이냐? 커피 머신만 있다고 커피는 추출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은 원두가 있어야 되고요. 로스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갈아야 됩니다. 그러나 갈지 않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커피를 그냥 어떻게 하죠? 끓여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분쇄를 할까요? 분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쇄 이유는 추출 면적을 넓혀서 커피 성분을 더 잘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은 분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추출 성분을 많이 나타낸다. 그럼 추출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그것은 소비자의 입맛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라인더의 입자가 얇다는 것은 그만큼 추출이 많이 된다는 거고, 입자가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추출이 천천히 된다는 거죠. 자, 표면적,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에 의해서 커피의 추출이 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인 그라인딩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딩의 목적은 추출의 면적을 넓혀서 커피의 성분을 더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근데 그라인딩 시의 중요점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맷돌을 갈든지 그라인더로 믹서를 갈든지 여러 가지 그라인더, 칼질 뭐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문제점은 열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열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커피의 향미 성분이 손실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배전된 커피와 약배전된 커피의 그 향미 성분의 손실은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그라인딩을 할 때는 그만큼 그라인더의 속도, 모터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만큼 열을 받느냐, 얼만큼 많이 가느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매장이 잘 되는 곳과 매장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당연히 열 발생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커피에 그라인더를 한 대 더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입자의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 우리가 칼로 채를 치는 것처럼 커피 그라인더 입자가 일정하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어떤 것은 얇은 입자가 나오고 어떤 것은 두꺼운 입자가 나옵니다. 입자가 다르면 추출이 되는 성분이라든지 맛이 다르게 나타나고 거친 맛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맛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게 내용이고요. 그라인더의 종류에는 칼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저렴한 믹서기와 동일한 입자로서 굳이 칼날형 같은 것을 사실 경우에는 집에서 쓰는 그냥 마른 멸치를 간다든지 그냥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단점은 발열이 많고 입자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 눈으로 입자를 조절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칼날형 방식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원추형. 무슨 말이냐? 코니컬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징은 가정용 그라인더로서 나사의 입자의 조절.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로 상승을 할수록 입자가 얇아지고 밑으로 하강을 할수록 입자가 두꺼워집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것도 있지만은 가격이 비싼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위쪽에서 떨어져서 이 나사가 돌아가면서 그라인더가 돌아가면서 원두가 갈려서 나오는 방식으로서 발열이 좋고 분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입자가 고르지 않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입자도 고르고 발열도 좋고 분쇄도 빠른 그라인더도 나왔습니다. 옛날 자료라서 여러분들 자료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플랫형 그라인더, 디스크형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위쪽에서 커피가 떨어져서 바깥쪽으로 커피가 나가는 방식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랑 똑같죠? 몇 도라고 똑같습니다. 위아래 칼날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입자를 조절하고, 입자가 비교적 고르다고 하는데 에스프레소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니컬형이나 디스크형이나 비슷합니다. 왜? 입자가 얇기 때문에. 예, 단점이 발열이 있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가격은 오히려 코니컬형이 더 비싸요. 예, 옛날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롤형 그라인더 같습니다. 롤형.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롤에서 그라인더가 갈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입자를 갈고 중간 입자를 갈고 작은 입자를 갈고 더 작은 입자를 갈고, 이렇게 롤형 그라인더는 한 번에 갈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의 롤을 사용을 해서 갈리게 됩니다. 장점은, 특징은 둥근형의 원통의 롤형 날이다. 장점은 대형 분쇄 가능 및 입자가 비교적 고르다. 대형 공장에서 사용을 한다. 당연히 많이 갈 때 사용을 하고요. 단점은 가격이 비싸죠. 당연히 그라인더 자체 날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쓰는 큰 공장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이 롤형 그라인더를 사용합니다. 대당 몇억 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라인더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라인더인데요. 이 그라인더는 암핌이라는 그라인더입니다. 옛날 거랑 조금 틀리지만은, 예, 요즘 거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호퍼 보관통, 원두를 보관하는 통이 있고, 이 보관통에서 요 레버를 열어줘야지 원두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자 조절판이 있습니다. 입자 조절판이 무엇이냐? 자, 평면 날에 입자를 가까워지면 입자가 어떻게 되죠? 이 아래로 떨어지면 입자가, 예, 입자가 얇아지고 위로 올라가면 어떡하죠? 입자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자를 얇게 하는 것과 굵게 하는 것의 차이점은 입자의 조절, 나사산의 조절이죠. 이렇게 돌려주는 나사산의 조절에 의해서 커피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입자 조절판은 이렇게 나사산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쇄 원두 보관통, 원두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경우인데, 매장에 매출이 되게 많은 경우는 원두를 이렇게 갈아놓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두 추출 레버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자동으로 분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포토필터 또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포토필터 받침대, 온도 찌꺼기 받침대, 그리고 전원 버튼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하는 번원 버튼도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입자 조절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주 원두의 입자를 체크하셔서 내가 지금 내리는 커피와 가장 맞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원두의 허퍼 보관통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셔서요, 원두가 상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라인더의 청소입니다. 그라인더 청소를 어떻게 할까요? 네,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을 사고 그라인더를 청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을 산 다음에 그라인더는 청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청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요. 보시면은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나사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커피의 그라인더에 여기 보시, 요 부분이 커피의 날입니다. 날인데 요 날이 이제 서 있느냐, 그러니까 날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를 이야기할 때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 보시면요, 커피 날이 살아있는 건 손톱이 갈립니다. 근데 커피 날이 죽은 것은 여기 이 손톱이 갈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를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은, 커피는 어떤 커피를 넣어도 갈립니다. 예, 입 심해에서 갈리고 회전력에서 갈리는데, 커피가 으깨지느냐 또는 커피가 갈리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커피 날에 날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요.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라인더 하부 날 청소 방법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커피가, 자, 아까 다시 사진을 뒤로 돌려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자, 커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얼룩나죠. 이 앞쪽 부분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원두가 이렇게 남아있죠. 이 원두가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원두가 갈려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두 찌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원두 찌꺼기들이 많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원두 찌꺼기들이 그곳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두를 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이 체류가 되고 그 일정 부분이 넘었을 경우에 그 다음부터 원두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루에 원두를 사용한 다음에 그 마감 시간에는 이 원두의 찌꺼기 부분을 확실하게 청소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저녁 시간대에 깨끗한 그라인더 상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커피가 요 상태로 하루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커피 상태가 3패가 됩니다. 3패가 되면은 그 다음날 갈아낸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3패된 원두가 같이 나오게 되죠. 커피 맛에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라인더 청소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분해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되고요. 분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그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꼭 전원은 끄고 간다. 전원 코드는 꼭 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나사가 돌아갈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손이 심각한 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을 치셔도 안 되고 절대로 전원은 코드를 꽂으시면 안 됩니다. 전원 코드를 꼭 빼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상판 그라인더와 하부 그라인더, 상부 그라인더는 그대로 있고요. 하부 그라인더가 회전을 합니다. 상부 그라인더는 아래로 떨어지고 하부 그라인더는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커피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하부 칼날 청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커피 머신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본 사진과 똑같은 건데 수동 머신입니다. 수동 머신은 레버식 지렛대의 원리.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그 피스톤 방식이죠. 피스톤 방식 이렇게 주사기를 눌러주듯이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주게 됩니다. 근데 대신 요 안에는 물이 차게 돼 있죠. 물이 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밑으로 내리는 피스톤의 힘에 의해서 커피가 압력을 받고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십 방식이라고 지렛대 원리를 사용한다. 장점은 섬세한 맛 표현이 가능하다. 시각적인 효과가 우수하다. 자, 왜 그러냐? 일반적인 커피 머신은 8에서 9바의 힘으로 내리지만은 이 수동 머신은 11바에서 12바의 압력으로 내리게 됩니다. 왜? 이 안쪽에 압력이 그 정도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기계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추출을 한다. 반대로 보시면은, 자, 커피 맛이 섬세하다고 하지만 커피 맛이 거칠 수도 있겠죠. 단점은 반자동 머신에 비해 느립니다. 버튼으로 누른 것과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틀리고요. 또 사람이 이 밑으로 피스톤을 하는 힘에 의해서 맛이 일정하게 추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싫어하고요. 대량으로 사용한다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머신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면은 커피 머신에 그런 어떻게 보면 고장이라든지 정기적인 요소, 물을 끓이는 요소 외에는 특별하게 고장나지 않는 머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머신을 수동형 머신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반자동 머신. 반자동 머신은 특징은 펌프식이다. 무슨 얘기냐? 그 전에는 레버의 힘, 지렛대의 원리에서 커피가 추출됐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펌프에 의해서, 모터에 의해서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모터에 의해서 추출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머신에 의해서 그 지렛대의 힘이고 펌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펌프로서 8에서 9바 혹은 9바에서 10바, 10바에서 11바 펌프의 압력을 조절한다. 장점은 수동 머신보다 다루기 편리하고 바리스타가 원하는 맛을 만들어내기 쉽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원하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점은 숙련된 바리스타가 필요하다. 근데 똑같죠. 어느 것이든지 숙련된 바리스타가 필요하고요.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똑같습니다. 수동 머신과 반자동 머신. 자,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청소를 더 잘해야 됩니다. 수동 머신보다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는 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꼭 전기가 안정적인 곳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3kg에서 5kg입니다. 커피 머신 하나가 사용하는 커피 머신의 전력량은 3kW에서 5kW입니다. 무슨 얘기냐? 집에서 3kW에서 5kW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커피 머신이 어떻게 될까요? 다운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용량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커피 머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10kW 정도의 커피 용량을
전기 용량이 돼야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 머신을 보면은 다양한 버튼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부분을 포터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을 그룹 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스팀봉이라고 합니다. 스팀 완드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스팀을 열어주는 스팀 레버라고 하고요. 밑에 드레인 그리고 메인 전원 장치가 있고 게이지가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다시 실습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은 커피 머신을 이런 구분이나 분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전원이라든지 커피 머신의 동작 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리로서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전자동 머신. 자, 우리가 전자동 머신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S다방이라고 하죠. S다방에서 전자동 머신을 사용합니다. S다방도 옛날에는 이 반자동 머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왜 S다방에서 전자동 머신으로 바꿨을까요? 전자동 머신의 특징은 똑같이 펌프식인데 특징은 버튼만 누르면은 알아서 기계가 커피를 추출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사람의 힘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매뉴얼로 기계 관리만 잘 되면은 똑같이 추출할 수 있고 자동 세척 기능이 있다. 반자동 머신은 사람이 세척을 해야 되지만 전자동 머신은 사람이 세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똑같이 전자동 머신도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이 얼만큼 잘 가냐에 따라서 커피 머신의 성능이 나타나고요. 단점 세팅되어 있는 맛 위에는 표현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세팅을 바꿔주면은 다양한 맛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반자동 머신보다는. 그리고 관리가 어렵다 혹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가 전자동 머신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추출량과 추출 방법, 세팅 방법을 세팅해 놓으면은 일정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추출 방법의 세팅 방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의 맛도 안 좋게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머신의 구조에는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에도 자동차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커피 머신도 다양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버튼이 있는 이유는 바리스타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온수 버튼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온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라고 말하시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머신을 사용하실 때 온수 버튼이 왜 있냐? 원래는 온수 버튼은 뭐에 의해 사용하냐면 포터피터를 닫거나 샷 글라스를 청소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메리카노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롱블랙이라든지 커피에다 물을 좀 희석하는 방식으로 쓰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커피 머신에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온수기를 한 대 장착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온수기가 없는 경우에는 1번에는 300ml, 2번에는 400ml 이렇게 물의 양을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 세팅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이 물이 나올 때는 커피의 추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출할 때는 온수 버튼을 되도록이면 누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은 다양한 추출단들이 있습니다. 잔이 하나가 있고 잔이 두 개 있는데 까만색이 반이 있고 까만색이 길게 있죠. 자, 무슨 말이냐? 하나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추출이고 하나는 룽고,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길게 추출한다고 룽고라고 하죠. 그래서 싱글샷, 더블샷. 그래서 에스프레소 싱글, 에스프레소 더블, 에스프레소 룽고, 룽고 더블 이렇게 키가 구분이 되고 옆에 보시면은 별표 버튼이 있죠. 이거는 연속 추출. 바리스타가 알아서 커피 머신을 추출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지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커피 머신 상부에 요 상부에서 히팅 기능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 기능이 있으면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뭐가 있죠? 스팀 밸브가 있습니다. 스팀 밸브 무슨 말이냐? 스팀 노즐, 스팀 완드의 스팀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스팀 밸브라고 하는데 스팀 노즐을 조절하기 위한 스팀 밸브입니다. 스팀을 강하게 넣을 것이냐, 약하게 넣을 것이냐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압력계가 있죠. 압력계. 그래서 하나는 이 스팀의 압력을 나타내고요. 하나는 이 그룹헤드의 추출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팀의 압력은 1에서 1.5바 정도를 나타내고요. 커피 추출의 압력은 8에서 9바. 그래서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적정 압력이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스팀 그룹 헤드, 스팀봉, 그리고 그룹 헤드, 그리고 포터필터의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 그래서 전원 스위치가 어떻게 전원을 켜고 끄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안에 머신의 구조를 보면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수도가 있죠. 수도가 있고 연수기가 있습니다. 연수기. 자, 오늘 요게 어디까지 강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연수기가 있습니다. 연수기가 뭐죠? 물에 뭘 하는 거죠? 물의 미네랄을 제거해 준다. 왜? 여러분들 미네랄이 되게 좋은 건데 왜 미네랄을 제거를 할까요? 자, 그것은 미네랄을 제거하는 이유는 커피 머신은 미네랄이 어떻게 되죠? 석회질 혹은 스케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연수기로 미네랄을 빼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정수를 한 다음에 펌프 모터에서 어떻게 되죠? 이 머신으로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 공급을 해줄 때 그 수도 밸브 같은 역할을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고요. 이 펌프 게이지에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와 펌프를 통해서 적정 압력으로 커피가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출되는 상태를 이해하는 게 플로우메터라고 하고요. 이 플로우메터를 통해서 커피가 다시 한번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커피가 추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팀 압력의 게이지 혹은 뭐 스팀을 내는 것, 에어 밸브, 과압 방지 밸브, 물의 온도. 자, 보시면은 물은 몇 도까지 끓죠? 예, 99도까지 끓습니다. 99도 이상에서 뭐가 되죠? 증기가 되죠. 그래서 이 안에는 그 우리가 압력 버섯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압력 버섯과 똑같아 가지고 밑에 물에는 99도의 물이 나오고요. 위에는 스팀이 100도 이상의 스팀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7대3 정도의 비율로 물의 온도가 측정이 되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기 히터로 물을 끓이게 되는데 이 히터의 용량이 3kg에서 5kg 정도로 먹는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한다? 전기를 승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두 가지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90에서 95도 그리고 물의 상태나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수도에서 물이 들어가고 연수기를 거쳐서 정수기 그리고 펌프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물이 공급이 된다. 물이 공급이 되면서 물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되면서 이 안에 압력이 차고 물의 온도가 올라오면은 그 압이 찬 거를 이 펌프의 힘에 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커피가 추출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커피 머신의 구조와 내부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피 머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